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이번에는 스웨덴에 간 김정숙 여사를 융단 폭격합니다. 김정숙 여사가 스웨덴에서 했던 한 행사가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왜 이 기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을까 궁금했습니다. 기사는 김정숙 여사가 스웨덴을 방문 중에 스톡홀름의 한 공원에서 열린 라떼 파파, 남성 육아 휴직자인 라떼 파파, 커피를 손에 들고 라떼를 손에 들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라떼 파파, 라떼 파파들과의 모임을 했는데 이 모임에 대한 기사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본 기사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사 내용만 보면 김정숙 여사의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다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남성들이, 특히 젊은 남성들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사입니다. 왜 저는 김정숙 여사의 일정을 이렇게 짰는지, 청와대 참모들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김정숙 여사도 왜 이런 행사를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 남성들, 아빠들에게, 젊은 아빠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베르사유 궁전의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그런 이미지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지금 SNS와 인터넷의 댓글 반응을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대한민국, 지금의 경제 사정을 보면 이거는 정말 배부른 사람들의 투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 기사 제목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정숙 여사, 한국 남자들도 용감하게 육아휴직했으면, 김정숙 여사 더블코트 열고 한국 남자들도 용감하게 육아휴직했으면 더블코트 닫고,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자, 스웨덴을 국빈 방문한 김정숙 여사가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공원에서 이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묻습니다. 밤에 애가 깨서 울면 밤에도 아빠 책임인가요? 자, 그러자 네, 제가 휴직할 때는 제가 애를 봐야 하니까 제 부인은 잡니다. 괜찮아요. 제가 해야죠. 리카드 앵스트렘, 스웨덴 젊은 아빠 모양입니다. 자,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스웨덴을 국빈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 현재 거기는 국왕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왕과 함께 마차도 타고 이런 사진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것만 보면 또 일부 국민들은 김정숙 여사 관광 제대로 하냐 이런 비판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문제는 김정숙 여사가 북유럽을 순방 중에 했던 이 행사, 이 작은 행사,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행사입니다. 이 라떼 파파라는 육아휴직 아빠들과 함께 했던 이 행사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아빠들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자, 김정숙 여사는 스타일리스트인 모양입니다. 이들과 함께 피카타임, 스웨덴어로 커피를 함께 마시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나름대로 이제 대한민국의 젊은 아빠들도 애 좀 봐라, 여자들만 보는 거 아니지 않느냐, 말은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북유럽 3국은 복지국가입니다. 경제 수준도 높습니다. 경제가 잘 굴러갑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잘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북유럽 3국의 육아 휴직 경험자들과 간담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댔다고 기사는 나와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영부인이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될 자리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기사를 보면 이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오고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육아를 흔히 전쟁이라고 하지만 오늘 함께한 라떼 파파들은 그 전쟁이 얼마나 큰 보람인지 잘 아는 것 같아. 아빠는 육아에서 엑스트라가 아닌 공동 주연인 것을 알게 됐다. 아이는 엄마와 아빠, 국가가 함께 키워야 한다. 아빠도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하며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성장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맞는 말을 한 이 행사가 왜 대한민국 젊은 남성들, 특히 아빠들에게 부글부글 끓게 했을까요? 기사를 보면 나옵니다.
자, 김 여사는 여기 오기 전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 가족과 점심을 먹었는데 필립 왕자도 육아휴직을 썼다고 하더라. 뭐 그렇겠죠. 거기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스웨덴 육아휴직 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참석자 의견을 듣던 중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아직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면 출세를 포기한 남자라고 할 만큼 직장에서 두려움이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은 정말 필요한 일이고 상사들이 육아휴직을 꼭 써야 한다고 말한다는 얘기를 한국에 꼭 들려주고 싶고 한국 남자들도 용감하게 휴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은 뭡니까? 북유럽, 스웨덴은 정말 직장의 육아휴직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아빠들이 이렇게 아이를 돌보는데 한국은 후진국이라서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가면 정말 내가 상사들이 육아휴직을 꼭 써야 한다고 부하들에게 말하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한국 남자들도 용감하게 휴직을 했으면 좋겠다. 한국 남자들이 용감하지 못해서 육아휴직을 안 씁니까? 써야 됩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한국에서 하지 않고 스웨덴에서 잘 되는 나라에서 했습니까? 이 SNS의 반응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김정숙 여사가 스웨덴에 가서 왜 대한민국을 헐뜯느냐. 우리는 이렇게 형편없는데 사정이. 스웨덴은 너무너무 잘한다. 부럽다. 스웨덴 남자들은 잘하니까 한국 남자들 용감하게 육아휴직 좀 쓰라고 충고하고 싶다. 이 말을 듣는 한국 남자들의 심정은 이렇답니다. 자, 지금 이 기사가요. 정말 해프닝, 작은 어떤 행사 기사인데 댓글이 6,595개가 달려 있고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사의 댓글들은 굉장히 험악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무슨 육아 타령입니까? 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실업자가 많고 지금 30대 40대들은 지금 취직이 안 돼서 난린데 배부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줍니다. 자, 아기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젊은이의 미래부터 보장하는 정책을 펼치세요. 노인들 일자리는 30만 늘고 젊은이는 5만이 줄어듭니다.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댓글들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당신들 자식들은 어떠냐. 자, 이런 말을 사위한테 하고 아들한테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근데 딸은 지금 동남으로 해외 이주 갔죠. 자, 용감하지 않아서 못 쓴다는 건가? 한여 같은 소리, 한가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냥 육아가 싫다고. 어쨌든 뭐 지금 다들 물론 이제 맞아, 양육은 공동의 책임이라는 거, 남자들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회사에서도 육휴한다고 불이익 주고 이런 거 없어져야,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댓글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댓글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폄훼하는 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소개를 제가 못 해드리겠습니다. 나 남편 땜시 못해요. 네 남편 땜시 못해요. 아, 문재인 대통령 땜시 못한다는 말이군요. 경제를 말아드시는 중이라 육아휴직하면서 내 책상 없어져요. 맞벌이 안 하면 생활할 수 없어서 엄마인 저도 육아휴직 한 번 못 썼네요. 대한민국은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못 쓴답니다. 이거는 정말 문제입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고쳐야 됩니다. 굳이 외국 가서, 북유럽 가서, 선진국이라고 그 나라는 참 잘하는데 대한민국 남자들은 용기가 없어서 육아휴직도 못 쓴다고 이렇게 한국을 비판하는 게 맞겠습니까? 신뢰가 안 된다면 따님은 왜 이민 가신 건가요? 제가 소개하고 싶어도 상당히 좀 인신공격적인 글들이 많습니다. 회사 생활을 해봤어야지. 저딴 소리 안 하지. 어쨌든 간에 스웨덴과 한국을 비교한 기사도 있고요. 문재인 부부는 현실과 괴리된 이상주의자들이다. 현실을 너무 모른다. 1인당 국민소득 스웨덴과 한국을 비교한 것도 있고요. 취업률부터 보고 지져라. 아, 이게 뭐 좀 심합니다. 취업을 해야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어쨌든 지금 이런
이 반응들을 보면 지금 상당히 화가 나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는 사람들은 왜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철이 없냐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뭐 영부인한테 철없다는 말은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봐도 이런 행사를 꼭 스웨덴 가서 가져야 했나. 물론 김정숙 여사는 좋은 뜻이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자극을 주고 우리나라도 좀 남자들, 젊은 아빠들 육아휴직 좀 해라 이런 건데 제도가 다르고 그런데 그러면 그냥 조용히 이런 현실을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런 육아 제도의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제도로 관철되도록 노력하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굳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행사를 해서 언론들이 막 받아쓰고 지금 보니까요 댓글이 하도 좀 지저분하고 하니까 계속 제목을 바꾸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기사를 막 바꿉니다. 다 압니다. 지금 독자들이. 또 바꿨네. 이것들을 보면 정말 김정숙 여사가 스웨덴 가서 한국 망신시킨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스웨덴 언론이 보도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우리 선진국 스웨덴이 많은 것을 배워갔다. 후진국인 한국은 육아휴직도 안 쓴다더라. 이런 것들을 스웨덴 가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동네방네 알려야 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조용히 만나서 아니면 비공개로 만나고 오시면 또 어떻습니까? 비공개로. 굳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행사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 남성들 육아휴직에 관심이 많다. 이거 지금 알리는 겁니까? 자, 이 자리에 또 재밌는 것은요. 스웨덴에서 10년간 살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한 스웨덴 라떼빠빠의 저자 김건희가 사회를 봤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을 낸 저자가 사회를 봤답니다. 이것도 누가 기획했겠죠. 출판사는 좋아하겠습니다. 이거 홍보됐다. 제대로 됐다. 대통령 부인이 이거 우리 책 선전해줬다. 그렇지만 조용히 읽으면 됩니다. 그냥. 왜 이렇게 스웨덴 가서 한국 망신을 시킵니까? 정말 알다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론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보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사회는 이 스웨덴 라떼빠빠라는 책을 쓴 사람 김건희가 보고 스웨덴에 이주한 이정아 씨,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라시 룬드크비스트, 삼성전자 현지법인에 근무 중인 밀라드 탈레비안 어쨌든 이거만 보면 정말 전부 다 훌륭한 직장 삼성전자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취직도 못하고 직장 눈초배 가지고 월급도 얼마 못 받고 이런 젊은 아빠들이 이 기사를 보면 난 정말 바보야. 무능한 사람이야. 얼마나 자책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의 마음도 좀 고려할 수는 없었나요? 대한민국이 지금 3만 불이라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온 뒤에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고 빈부격차가 최악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자영업자들은 완전히 지금 다 망하고 있고 지금 일자리가 없어 젊은이들은 좌절에 빠져 있는데 그리고 겁이 나서 애를 못 낳겠다는데 육아휴직 타령을 하고 있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김정숙 여사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이런 행사를 통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지는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제발 청와대가 이런 스타일리스트, 폼나는 뭔가 잘난치 않은 행사를 좀 그만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많은 대한민국의 젊은 남성들, 젊은 아빠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리지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성호의 윤간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